네, 경찰이 심야에 서울 강남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직접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출석을 요구해달라고 한 녹취 파일을 확보했는데요.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네, 한편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며 사과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예정된 공연을 강행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선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서 저희도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사고 당시 영상 보셨죠? 예, 봤는데요.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9일 밤 11시 40분경,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간이죠. 그 시간에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맞은편에 오는 택시, 그러니까 맞은편이라는 것은 중앙선을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맞은편에 오는 택시를 충돌을 했는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차량의 바퀴가 들릴 정도로 예, 지금 영상이 상당한 나오고 있네요.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때 네. 저렇게 차량이 들리거든요. 예. 저렇게 충격이 있었으면 아마 이제 당연히 본인이 저 사고를 인지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렇게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이 갈 때는 나중에 운전자가 얘기를 할 때 보면 이제 사고가 난 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저 정도 충격이면 몰랐을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저렇게 사고가 난 뒤에 한 새벽 2시쯤 네. 날짜가 바뀌어서 9일날 새벽 2시쯤 2시간쯤 지난 후에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자수를 한 겁니다. 예. 김호중 씨가 입었던 옷을 매니저가 입고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경찰이 매니저는 자기가 운전했다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저 차량은 김호중 씨 소유인데 왜 매니저가 자기가 운전했다고 하느냐 이렇게 막 추궁을 하다 보니까 결국 김호중 씨가 운전했구나라는 걸 경찰이 알게 됐다고 합니다. 김호중 씨한테 출석하라고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으나 김호중 씨는 그날 밤에는 출석하지 않고 그 17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야 출석을 했다. 출석을 해서 결국 그 운전을 한 사람이 매니저가 아니라 김호중 씨 본인이라는 걸 뒤늦게 시인을 한 것이고 네. 그런데 17시간 지나서 출석한 이후에 그 음주 측정을 했는데 예. 거기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예, 그럼 지금 정리를 해보면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 있고 매니저가 자수를 했고 근데 이 매니저에게 대리 출석을 해달라고 하는 녹취 파일도 발견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제 저녁 때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죠. 녹취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매니저가 김호중 씨 대신에 출석을 한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뭔가 김호중 씨라든가 소속사 차원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모의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을 때 처음에 이 김호중 씨 소속사 측에서 해명을 하기로는 그 매니저의 독단적인 행동이다. 매니저가 혼자 판단해서 그렇게 대리 자수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어제 저녁 때 KBS에서 보도를 한 것이 예. 김호중 씨 목소리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으니 경찰에 대리 출석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녹취 파일을 경찰이 확보했다.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한 거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정말 김호중 씨가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라면 네. 그러면 이제 최초의 그 해명이 거짓말이 아니었느냐 이러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속사 대표는 이 모든 것이 가수 보호를 위해서 자신이 이제 매니저에게 시킨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녹취 파일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녹취 파일이 정말 김호중 씨 지금 그 보도가 나오기로는 김호중 씨 목소리로 그 대리 출석을 요구했다는 녹취 파일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네. 여기서 김호중 씨 목소리라는 게 저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김호중 씨가 그렇게 이야기한 게 맞는 걸로 확인이 된다면 이제 김호중 씨가 정말 이제 그 말하자면 운전자 바꿔치기에 주동적으로 참여했다라고 이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고 소속사 대표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소속사 측에서 그 매니저가 단독 판단으로 대리 자수를 했다고 예. 해명을 했었는데 네. 나중에 소속사가 다시 또 말을 바꿔서 내가
그 매니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다. 대리 자수를 해달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가 이제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을 했고 음주 측정 결과 음성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정황상 이제 이 사고 전에 유흥주점을 이제 들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또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어떤 이제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네. 음주 측정을 당연히 하는 거고 거기서 음주가 확인이 되면 아 운전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건데 네. 문제는 거기서 음주가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 음성으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경찰이 그 다음으로 하는 게 그 전에 행적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지난 시점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흘러서 물리적으로 이제 음주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술 먹는 모습이 어디서 포착이 됐다라고 하면 아 음주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경찰이 그 전에 행적을 이제 조사하게 되는 건데 그 전에 여러 가지 행적을 조사하는 방식이 이제 동선을 체크하고 CCTV 같은 걸 통해서 네. 그다음에 그 차량 안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조사하게 되는 건데 일단 김호중 씨의 그 전에 행적을 조사를 했더니 사고 직전에 유흥주점, 유흥주점에 들렀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유흥주점은 술집이고 거기에 술집에 갈 때는 술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음주 의혹이 이제 강해진다고 볼 그쵸.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런데 이제 김호중 씨 측에서는 유흥주점에는 인사차 들린 것이다. 지인들이 거기서 뭐 술을 마시고 있어서 인사차 들렸을 뿐이고 그때 콘서트 직전이어서 음주는 절대로 하지 않았고 김호중 씨는 먼저 귀가했다. 네. 그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대표는 이제 인사차 유흥주점은 들렸고 사고 당시 이제 김호중 씨가 공항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이번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게 메모리 카드지 않습니까? 네. 이 메모리 카드와 관련해서 경찰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 소속사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좀 해명도 내놨어요. 예, 어떻습니까? 소속사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에는 소속사 측에서 그 김호중 씨 대신에 자수를 한 매니저의 단독 행동이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재차 소속사 대표가 단독 행동이 아니라 내가 그 매니저한테 대리 출석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김호중 씨가 그럼 왜 사고 후에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했느냐. 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 본인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탈한 거 아니냐라고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떳떳하지 못한 사유는 가장 대표적으로 음주 아니냐 그렇게 의심이 되는 건데 소속사 대표는 그게 아니라 김호중 씨가 그때 분명히 판단을 잘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긴 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면 공황이 심하게 왔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공황장애가 있는지 보통 이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거의 직업병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김호중 씨가 공황이 와서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상황은 결국 소속사 측의 뭐 잘못이었다라는 식으로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것은 매니저 A가 독단적으로 그 자신의 판단으로 메모리 카드를 삭제했다. 그다음에 그 대리 자수한 것은 내가 매니저 B한테 또 다른 매니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대리 자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한 게 이 매니저 B가 대리 자수할 때 김호중 씨가 입었던 옷을 입고 대리 자수를 예. 했거든요. 거기다 그럼 김호중 씨도 협조한 거 아니냐, 옷을 벗어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소속사 대표가 해명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매니저 B한테 김호중 씨가 입던 옷을 뺏어서 입고 가라고 내가 부탁을 했다. 그렇게 소속사 대표는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일단은 뭐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어떻게 좀 진행될지 봐야겠고요. 한 가지 또 논란이 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사고가 9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고 내고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이죠. 11일 그리고 12일에도 공연은 계속 했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호중 씨가 조사를 받은 시점이 17시간 뒤에 조사받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9일 사고 10일 조사. 그렇죠. 그런데 11일에 공연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공연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고 경찰 조사 받은 다음 날 11일, 12일에 콘서트를 예정대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연예인이 이렇게 큰 사고를 일으키고 어쨌든 사고 미조치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소속사가 또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도 사실 자신들의 시인을 한 상황이고 이 정도 사건에 연루가 됐으면 보통은 연예인이 이제 자숙에 들어가게 되는데 김호중 씨는 그 연예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네. 다만 뭐 예를 들어서 TV 프로그램 출연 같으면 그냥 하차하면 되는 건데 콘서트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여러 업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의 뭐 계약으로 얽혀 있는 일이라서 이거를 하루 직전에 뭐 취소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어쨌든 연예 일정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잘못을 알리지 않고 수행했다는 점에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서트를 이제 마친 뒤에 이제 팬들에게 이제 글을 남겼는데 네. 이 글에 안전 귀가하라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지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의례적인 말을 했을 텐데 그게 뭐 안전귀가란 말은 당연히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이제 바로 그 직전에 귀가 때문에 생긴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은 입장에서 네. 그런 것을 대중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뭐 안전귀가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은 뭐 그러니까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콘서트를 한 이상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했어야 됐을 것 같고 하지만 본인이 그 전에 잘못을 저지른 이상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이나 비판은 뭐 감당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예, 김호중 씨의 앞으로의 좀 스케줄을 살펴보면 오는 23일과 24일은 또 큰 공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예. 공연 같은 경우에도 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협업해서 예. 무대를 올리는 거라고 하던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공연이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취소가 된다고 해도 그 파장도 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건데 일단 소속사에서는 김호중 씨의 공연을 예정대로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달 말에 23일, 24일에 김호중 씨의 클래식 공연이 또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규모가 커서 공연에 월드가 들어갑니다.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공연인데 이게 어떤 세계적인 교향악단이라든가 여러 인사들이랑 함께 공연을 한다고 해서 이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적인 방송 출연이면 본인이 하차하면 되는데 이게 큰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계약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가 있고 이거를 갑자기 취소했을 경우에 만약에 뭐 위약금 같은 걸로 뭐 제작사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현실적으로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취소를 하기가 어려울지는 모르겠을지 내부에 어떤 뭐 계약이 됐는지는 잘 모르니까. 네. 근데 다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연일 것 같긴 한데 이것을 과연 취소할 수 있을지 우리가 사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연예인이 뭔가 논란에 휩싸이고 네. 뭔가 최소한 사고 미소치까지는 사실인 거잖아요. 예. 그 정도 되면 자숙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자숙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자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계약 관계 때문에 피치 못하게 공연을 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사죄는 해야 될 것이고 뭐 반성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이 공연은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공연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숙하는 모습은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좀 궁금해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또 이제 공연을 좀 강행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팬들은 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그게 이제 김호중 씨 팬들이 너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뭐 모든 팬들이 다 어떤 입장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언론이 보도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김호중 씨의 일부 열성 팬들이 지금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네. 무조건적으로 김호중 씨를 옹호하는 거 아니냐, 무조건 뭐 지켜주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소속사를 뭐 비난한다든지 뭐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일부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식의 좀 무조건적인 옹호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김호중 씨가 과거에 이러저러한 의혹들을 받았었는데 굉장히 곤욕을 치렀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무근으로 다 이제 밝혀지면서 많은 이제 팬들 사이에 김호중 씨가 너무 억울하게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또 의혹 보도도 너무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우리 가수를 반드시 우리만이라도 지켜야 된다. 이런 의식이 조금 고양된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좀 불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해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가수의 잘못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도 예, 예. 확인된 이상 뭐 팬들이
너무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여론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팬들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팬덤 문화에 대해서도 좀 개인적인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자, 그리고 과거에도 사실 연예인들의 이런 사건과 의혹들이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마다 좀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곤 했는데, 그 대표적인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수 이루 씨 사건이 있었어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사고 미조치 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통상적으로 기존의 연예인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할 정도면 그 전에 음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이루 씨가 2022년에 음주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가 적발이 됐었던 거예요. 그 전에도 또 다른 연예인이 그때는 운전자 바꿔치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고 미조치를 하고 이탈했다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경찰서에 나타나서 뒤늦게 음주 측정을 받았었는데 그때도 음주운전 의혹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연예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번 김호중 씨에 대해서도 뭐 음주운전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사례로 살펴본 가수 이루 씨의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있었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처벌 수위는 뭐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요? 그 당시에 이제 검찰에서 예. 이거는 상당히 죄질이 안 좋지 않느냐라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었는데 결국 법정에서 집행유예로 결론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행유예라고 하면 어쨌든 형을 사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처벌이 좀 너무 미약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즘 굉장히 강해져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분들의 사례가 보도가 나올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한 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것에 대해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면 너무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안 가질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연예인들의 이러한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보고 따라한다거나 답습한다거나 또 사회적인 또 다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의 사고가 일반인의 사고보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연예인들은 만인의 주목을 받는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연예인의 행동이 만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특히 뭐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연예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청소년들이 아 저런 잘못을 해도 되는 거구나라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우리 사회가 연예인의 잘못을 엄격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경우에 그 자숙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다 복귀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복귀 시기가 대중의 정서법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객관적인 기준은 없거든요. 그렇죠. 정서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어쨌든 한 1년에서 2년 뭐 그 정도 사이에 대부분 복귀를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 보니까 대중이 또는 다른 연예인들이 아 저런 잘못 해도 되나 보다. 그냥 잠깐 쉬다 나오면 되나 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다 더 자숙을 길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결국 그 연예인의 복귀 시기를 결정하는 건 각각의 방송사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여론에 대해서 방송사들이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사례를 좀 보면은 뭐 유아인 씨도 그렇고요, 배성우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방송으로 복귀를 하기보다는 영화라던가 OTT 쪽으로 일단은 좀 먼저 복귀를 하는 그런 추세를 예.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사회적인 감시의 시선이 네. 이제 방송사한테 집중이 되거든요. 일단 특히 지상파 방송사한테 집중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상파 방송사가 가장 그 무리를 빚은 연예인들의 복귀를 좀 보수적으로 좀 최대한 늦게 이제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감시를 덜 받는 다른 이제 플랫폼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복귀를 더 빨리 하는 경향이 있고 근데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플랫폼이 다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OTT라는 것도 생기고 또 인터넷 플랫폼도 기존의 방송국 이상으로도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것은 거의 지금 사회적 감시나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리를 빚은 연예인이 기존 방송사로는 복귀를 못해도 인터넷에서는 활동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쪽으로 말하자면
뭐 간을 본다는 표현이 있는데 대중의 어떤 그 여론을 그렇죠? 살펴본다. 뭐 그래서 그쪽으로 쓱 하고 이제 나타난 다음에 뭐 여론의 추이를 살펴봐서 뭐 괜찮다 싶으면 영화로 갔다가 또 괜찮다 싶으면은 뭐 TV로 갔다가 이렇게 우회 복귀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또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즘 한류의 시대잖아요. 아, 그 한류의 시대다 보니까 연예인의 활동 반경이 국제적으로 넓혀졌는데 해외 팬들은 국내에서 벌어진 이런 무리, 뭐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해외 팬덤이 있는 연예인이라면 국내에서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해외 팬덤을 대상으로 해외 팬사인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동을 재개하면서 국내 여론도 살펴보고 해외를 통해서 우회 복귀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 또는 우회 복귀까지는 못하더라도 뭐 해외 팬덤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국내에서는 맘대로 그냥 뭐 나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하면서 해외 팬 활동 위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예. 이런 조건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과 해외 팬덤이 있는 빅스타들의 윤리의식이 조금 약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무리를 빚었을 때 여론이 정말 싸늘한 상황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뭐 셀프 복귀를 한다던가 네. 뭐 아니면 어쨌든 찾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복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론가께서도 현장에 계시는데 제작사 측에서도 어쨌든 흥행을 위해선 예. 이런 무리를 빚었더라도 스타들을 써야 되는 입장이고 예. 좀 그런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의 정서법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서만 괜찮으면 괜찮다. 거꾸로 정서가 안 좋으면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못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대중의 정서에 달렸다, 소비자의 뜻에 달렸다. 이런 식으로 업계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리 이 사람이 대중의 사랑을 받아서 네. 뭐 무리를 저질렀어도 대중이 용서해준다, 복귀해도 인기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복귀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청소년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무조건 정서에만 뭐 맡긴다 그게 아니라 뭐 방송사면 방송사, 뭐 제작사면 제작사 이런 데서 보다 윤리의식을 가지고 보다 조금 연예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근데 다만 이게 또 이게 양가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의 잘못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향도 사실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공인들 있잖아요. 우리 사회 지도층, 뭐 정치인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엄격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엉뚱하게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하면서 정치인의 잘못은 너무 관대하고 연예인한테만 또 엄격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예. 서구에서는 반대인데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연예인한테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또는 연예인한테만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아마 이것은 그래서 연예인의 사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관대하게 봐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만 형사적인 문제, 처벌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엄격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